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 소속의 문석호입니다. 오늘은 X바 차트 및 R 차트, S 차트, 인디비주얼 차트와 MR, 그리고 PCU 차트에 대한 파이썬 실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실습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numpy와 pandas 그리고 matplotlib 그리고 statistics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줍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variable control 차트에 해당하는 차트들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기존에 제가 준비해둔 데이터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통해서 PD라는 판다스 패키지를 통해서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입력하고 데이터를 불러보시면 이렇게 총 4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총 20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차트에서 배웠듯이 페이즈 1과 페이즈 2를 나누어 주어 페이즈 1에서 형성된 컨트롤 리밋이 페이지 2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나누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페이지 1은 이렇게 0부터 그러니까 파이썬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14까지 즉 15개의 관측치가 페이지 1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2도 15부터 19까지 총 5개의 관측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1과 페이지 2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후 추후 저희가 진행하게 될 X바 차트와 R 차트, S 차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포문을 통해 X바에 들어갈 값 R 그리고 S에 들어갈 값을 넣어줍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렇게 X바는 양옆에 대괄호를 친 것은 빈 리스트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리스트를 선언해 준 다음에 우리가 페이즈 1 데이터셋을 numpy array로 변경한 뒤에 포문을 통해 그룹이라는 네임으로 각각 할당을 해주게 되면 각각의 정의에 맞게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정의를 통해 X바는 평균 그리고 R은 가장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그리고 S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넣는 수식을 통해 이것은 수식을 그대로 그냥 재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X바 차트를 여기 주피터 노트북 아래쪽 셀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X바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피규어의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plt plot이라고 친 것은 여기에 어떤 스타일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x바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럼 이쪽에 x바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넣은 데이터가 어떤 스타일로 찍힐지 그 다음에 이것은 답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이거는 색깔을 어떻게 넣을지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세 줄은 컨트롤 리밋을 표현해주는 함수인데요. 컨트롤 리밋을 계산하는 X바 차트 기존 수식에 그대로 재현을 하여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X바 차트의 컨트롤 리밋은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X바 차트의 민과 그 테이블 표에서 확인한 이 알파 값과 그리고 여기 그 아래 민 값을 더해서 컨트롤 리밋을 구해주는 방식을 그대로 수식을 그냥 코딩으로 재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해주고 여기 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영어로도 대시 들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 기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고요. 색깔을 잘 정해서 타이틀 이름을 엑스바 차트 페이지 1이라고 정해주고 레이블과 폰트 사이즈를 정해서 PLT show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처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이시는 점선이 어퍼 컨트롤 리밋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점선이 로어 컨트롤 리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어떤 부분이 포인트에서 아웃 오브 컨트롤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식적으로도 코딩적으로도 어떻게 컨트롤 리밋을 잡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out list라는 빈 리스트를 형성해 줍니다. 이 리스트에는 추후에 out of 컨트롤 리밋이 된 인덱스를 담아줄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i를 0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인덱스입니다. i는. 그래서 0부터 인덱스를 시작하고 컨트롤이 true일 때 그 x바 포문을 통해서 x바에 있는 각각의 관측지들이 순차적으로 그룹이라는 네임을 통해 대출되게 됩니다. 이 대출되는 그룹에 있는 값들이 저희가 전에 지정한 어퍼 컨트롤 리밋보다 크거나 로어 컨트롤 리밋보다 작게 되면 이것을 out of control limit이라고 프린트 해주고 그 인덱스를 out list에 append. 이거 append란 함수는 리스트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ut list에 인덱스를 저장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도 out of control이 되는 것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all groups are within control limit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해 주는 것으로 함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hift Enter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아래와 같이 out of control limit 된 그 인덱스 넘버들이 7, 11, 13으로 나오고 out 리스트에도 아래와 같이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은 이유는 추후에 컨트롤 리밋에 벗어난 그 관측지들을 제거하고 리바이즈 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을 구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해 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의 관측지 중 7, 11, 13 인덱스를 제외하는 함수가 드랍입니다. 그래서 드랍에서 out list인 애들을 제거하고 그러면 인덱스가 7, 11, 13이 비어있기 때문에 reset 인덱스를 통해서 제대로 깔끔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 실행한 것처럼 아래와 같이 총 15개에서 3개의 관측지가 사라진 12개의 새로운 페이즈 1 데이터셋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R 차트인데요. 기존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range of the values 해가지고 R이라는 그 객체 안에도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해서 아래에 그 정의에 맞게 값을 넣어 두었는데요. 이 값을 활용을 하여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PLT 플랫, 이 플랫 안에는 내가 이 그리고 싶은 값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설명드렸듯이 사이즈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설정들을 통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R 차트에서 기존에 알고 있듯이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을 구해주는 식에 단순히 그 대입을 한 것이고요. 이 값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테이블, 샘플 수와 그 뭐 A2, A3, D3, D4 이렇게 써 있는 테이블을 활용해서 값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센터 라인은 이렇게 정의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과 x가 어떤 축인지 y가 어떤 축인지 설정을 해주고 나서 plt show라는 그 플랫을 보여주게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보이시는 게 어퍼 컨트롤 리밋,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로어 컨트롤 리밋이고, 각각의 찍힌 점들이 r 값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 사이에 모든 관측치들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관측치 개수가 적어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관측치 개수가 많아질 때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그랬을지 판별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이 코딩을 통해서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쪽에 r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매 그룹이란 네임마다 r이 뱉어지고요. 그 그러니까 r 값이 어퍼 컨트롤 리밋보다 크냐 이런 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로어 컨트롤 리밋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퍼 컨트롤 리밋보다 높거나 로어 컨트롤 리밋보다 낮은 경우를 하지 않고 어퍼 컨트롤 리밋보다 높은 경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키게 되면 all groups are within control limits라고 해서 어떠한 점도 컨트롤 리밋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차트는 앞서 똑같이 S라는 빈 리스트에 그 S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한 정의에 맞게 수식을 통해서 값을 넣어 주었고요. 그 값을 플랫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랫 함수 바로 앞쪽에 S를 써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속 설명드린 대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 그리고 센터 라인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수식에 알맞은 테이블에 있는 값과 그 값을 정확히 기입을 해주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S차트에 대한 페이즈 1 S차트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것이 나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보면 all groups are within control limit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차트를 위해서 지금 잠시 보여드리자면 데이터의 형태가 관측치가 20개고 x가 변수가 총 4개 x1, x2, x3, x4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열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x1 그 컬럼을 고르게 되면 페이즈 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x1이라는 컬럼을 x1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해주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아래와 같이 x1이라는 그 변수명 안에는 0부터 15까지의 인덱스 0부터 14까지의 인덱스 안에 총 15개의 x1 컬럼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r moving range를 넣어주기 위해서 빈 리스트를 설정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포문을 통해서 여기서 총 x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만큼 무빙 레인지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무빙 레인지 특성상 첫 번째 인덱스는 전 거와의 차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무빙 레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1을 넣어 주어서 1부터 시작하게끔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해서 무빙 레인지라는 그 리스트 안에 어펜드 더해줘라. 그 무빙 레인지의 정의에 맞게끔 계산된 값을 더해줘라.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그래서 데이터 시리즈로 변환을 시켜서 무빙 레인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첫 번째 0은 NA, 그러니까 넌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뒤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주어서 인디비주얼 차트와 무빙 레인지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파트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판다스라는 패키지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시리즈 이런 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x1이라는 그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x1 데이터와 무빙 레인지라는 새롭게 계산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붙여주는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axis 1이라는 인자값을 넣어주면 좌우로 이제 양옆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럼명을 x1과 mr로 해주고 하게 되면 지금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해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x1만 이렇게 쭉 있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mr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주어서 추후에 이제 컬럼명으로만 쉽게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로를 하고 여기다 mr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쉽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 안에서 내가 원하는 컬럼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아래에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옵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사이즈와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지금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인디비주얼 차트이기 때문에 x1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기존에 배웠던 이런 그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 센터 라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 값을 넣어줍니다. 쭉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수식적인 것을 전개한 것인데요.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민 값에 일반적으로 3을 곱하는 거에 민의 그 데이터 mr에 이거는 그 테이블에 찾은 값 이걸 나눠주고 한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주고 더해주는 것이 어퍼 컨트롤 리밋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수식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인디비주얼 차트가 나오고 x1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그런 밸류들이 이렇게 쭉 y값으로 찍히게 되고 이렇게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빙 레인지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서서는 이 플랫 안에 그 x1 이쪽 부분이 x1이라는 그 컬럼명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무빙 레인지라는 그 값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mr이라는 컬럼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다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정의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로 넘어가는 파트에서 똑같이 X바 차트, 뭐 R 차트, S 차트를 그려주기 위해서 그 페이지 2에 대한 값들을 이런 식으로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페이지 2에 대한 X바 차트, 페이지 2에 대한 R 값, 페이지 2에 대한 S 값을 여기에 페이지 2로 변경을 하여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관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피규어 사이즈와 이런 것을 잘 설정을 하고 이쪽 부분이 중요합니다. X바와 기존에는 X바 이 앞쪽에 있는 X바만 들어가 있었는데 X바 언더바 2 그러니까 페이지 2에 대한 X바 값도 내가 지금 플랫하고 싶다. 그래서 이쪽 인자에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을 정해주는 파트는 여기를 X바,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지 1에서 결정된 그 리미트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기존의 것에서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함수는 있는데 이것은 세로로 어떤 라인을 그어주라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인덱스 위치에서 14.5로 한 것은 지금 15개의 인덱스가 그 지금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X바 차트가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합쳐졌을 때는 이 세로로 보이는 회색 선이 이제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나누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기존 형성되어 있는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은 페이지 1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에서는 모든 점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 차트도 페이지 2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바뀌는 포인트는 이쪽에 보이시는 R과 R 언더바 2를 합쳐줘서 내가 모두 플랫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는 파트이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리밋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선을 추가해주는 것을 넣어주었고요. 뭐 이런 라인 스타일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R 차트에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합쳐주고 이 뒤쪽에 보이시는 페이지 2에서도 컨트롤 리밋을 크게 벗어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 차트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S와 S 언더바 2를 더해주는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이고 기존의 컨트롤 리밋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로선 추가해주면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 2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 2만을 위한 X바 값과 R 값 그리고 S 값을 넣어주고 그 포문에 들어가는 값은 이 페이지 2 기존에 저희가 미리 스플릿 해놓은 페이지 2 데이터셋을 넣어준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추후에도 문제없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빙 레인지 차트까지 페이지 2가 모두 완료되었고요. 그 후로 진행해 볼 것은 Attributes 컨트롤 차트인데요. 가장 먼저 P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차트는 우선 데이터를 로드해 오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판다스에서 리드 CSV를 통해 기존에 제가 Attribute 컨트롤 차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보면 관측치가 총 20개가 있고요. 분량이 발생한 개수를 이런 식으로 쭉 7, 4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트 차트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사이즈라는 것이 이제 한 샘플당 생성되는 관측치의 총 제품의 개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10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런 0 인덱스 관측치에서 100개를 생산했을 때 7개의 분량이 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분량이 날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100으로 정하고 데이터 프레임 중에 내가 원하는 컬럼명, 이 분량인 컬럼에서 사이즈로 나눠주면 아래와 같이 분량이 날 확률을 쉽게 이런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 차트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셋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량의 개수를 총 사이즈로 나누어준 위 값 0.7, 0.04 이런 것들을 P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P 차트를 플롯하기 위해서는 여기 PLT 플롯에 P 차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배웠듯이 P 차트의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 정의에 맞게 올바르게 여기 민 값과 이렇게 P와 1-P 그리고 사이즈로 나눈 것을 루트 씌운 값을 수식적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컨트롤 리밋들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중간값을 정해줘서 네, 이어서 진행해보면
어, 네, 그 P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P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넣었던 그 정의에 맞게 그 민값과 그 3배 3을 곱해서 쭉 P와 1-P 곱해주고 사이즈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에서 3배 해주는 값을 쭉 넣어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을 해줘서 그려주면 네, P 차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점유시키고 예를 들면 관측지 한 곳에서는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들이 나가 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을 정의를 해주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아웃 리스트를 정해주고 이것을 실행시켜주게 되면 그룹 넘버 11번째 인덱스가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드랍을 해서 보시면 10일이고 지금 P 데이터가 총 이렇게 20개가 있는데 데이터 인덱스의 11을 지우자. 그래서 new P 데이터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 P 데이터에서 드랍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out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드랍해주고 인덱스를 새로 정의하자.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주게 되면 총 19개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new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플랫을 다시 그려보자. 그리고 이 파트는 그 컨트롤 리밋 부분에 새로운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관측지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컨트롤 리밋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는 그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이렇게 컨트롤 리밋을 재조정하자 지금 나가 있진 않지만 거의 어퍼 컨트롤 리밋에 근접한 관측치가 하나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상 관측치를 제거하면서 컨트롤 리밋을 조정해 나가면서도 P차트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방법은 굳이 P차트가 아니라도 다른 차트에서 다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P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된 new P 데이터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수식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들이 잘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C 차트는 카운트를 해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C 데이터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분량의 개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라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그 함수랑 인자값을 설정을 해주고 C 차트에 대한 어퍼 컨트롤 리밋에 대한 수식을 그 파이썬에 맞게 변형을 하면 이렇게 민값과 3배의 루트 민의 C 데이터 그 분량 개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C 차트는 Y 값이 카운트 값이고요. X가 이제 인덱스고 이렇게 쭉 관측지가 있을 때 어떤 한 관측지에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을 만들어주고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 11에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했듯이 관측지 11을 제거하고 새롭게 리바이즈된 컨트롤 리밋을 활용해서 새롭게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해 볼 차트는 U 차트인데요. U 차트는 기존의 P 차트와 유사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사이즈를 100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U 차트에서는 각 그 관측지마다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이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90에서 110 사이에 랜덤 값을 그 사이즈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uData라는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uData 안에 분량 개수를 넣어주는 변수명을 해주고, 이 값을 실제로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량 개수와 일치시켜주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 프레임 이름 플러스 이렇게 뒤에 컬럼명을 해주고, 이렇게 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이 변수명이 컬럼명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uData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uData를 빈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non conforming이라는 그 변수명 안에는 분량명의 개수, 그리고 size라는 컬럼명 안에는 사이즈의 개수를 랜덤 값으로 넣어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u라는 값은 그 분량품의 개수에서 내가 랜덤으로 정한 사이즈를 나눠준 값,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u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컬럼이 3개인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u 차트를 그려보기 위해서 PLT를 해주면, 그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 제가 적어 놓았듯이 그 사이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 매 순간순간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텝이라는 그 PLT 그 함수를 사용을 하였고요. x는 0부터 총 그 20개까지의 개수를 랭스로 그냥 표현을 한 것이고, y에는 당연히 y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u 값, 그러니까 각각 관측치마다 분량이 발생할 확률을 넣어주고, 이쪽에 이제 제가 플랫하고자 하는 함수를 값을 여기 넣어주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을 기존에 알려진 수식에 대입을 시켜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정해주고 쭉 플랫을 해보면, 마지막에 plt.show 주면 이런 식으로 U 차트가 그려지게 되고, 컨트롤 리밋들이 이렇게 매 순간순간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은 U가 매 관측지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측지가 발생할 확률이고, 여기서 특정 관측지에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총 X바 차트와 R 차트, 그리고 S 차트, 그리고 인디비주얼 차트, 그리고 무빙 레인지 차트, 그리고는 PCU 차트에 대해서 그려보았는데요. 페이즈 1과 페이즈 2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다뤄보았고,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우 컨트롤 리밋이 변하는 것, 그리고 컨트롤 리밋을 나가 있은 관측치를 특정하여서 그 관측치를 제거한 후에 다시 리바이즈드 된 컨트롤 리밋을 구해주는 방법까지 모두 진행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것은 PCU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지 2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기존에 설명드렸던 대로 데이터를 스플릿하여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레퍼런스를 사용한 그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파이썬 실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